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판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정리를 알았는데, 이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주어진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1,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고, 이 점에서 선형화를 구하라라고 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정리의 의미를 잘 써야 되니까 의미를 보시면, 일단 이변수 함수가 f가 주어지면 편도 함수 fx와 fy가 이 부분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편도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니까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편도함수가 연속이다란 두 가지를 밝혀주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이 가능하죠. 그러면 예제 2번에서 편도함수가 존재한다. 첫 번째 미분 가능함 밝혀주기 전에 첫 번째 편도함수 한번 구해보죠. 미분하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곱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겠네요. y를 상수로 보고, 그럼 이 xy 더하기 x를 놔두고 지수함수를 미분하고, 그리고 위에 걸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가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기 y. 자, 그러면 이 xy로 하면 1 더하기 xy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x에 관한 편도함수 존재하고, 이 역시 지수함수나 뭐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죠. 그죠? 존재하고, 지금 이게 1,0에서 지수함수 다항함수 곱이니까 연속이다라는 거 됐고, 또 fy도 구해보면 x는 이제 상수를 보니까 x2에 지수함수만 미분하게 되는 거고, 지수 위에 걸 x 곱하기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하나 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 역시 뭐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이니까 1,0에서 자연스럽게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하는 1,0에서 둘 다 편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것까지 밝혔고, 이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선형화, 선형근사 또는 저평면 근사를 구해보겠습니다. 선형근사가 이렇게 했죠. L 저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볼 수 있고, fx의 1,0 에다가 이제 x 빼기 1 더하기 fy의 1,0 이제 델타 y를 곱해야 되는데, 델타 y는 y 빼기 0, 이게 선형근사죠. 그쵸? 거기다가 더하기 1,0에서 함수값도 더해줘야 되죠. 이제 원래는 이 값이 좌변으로 넘어와서 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던데, 이제 우변에 써놓고 저평면 근사라고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 1,0을 대입하면 이거로부터 f 1,0은 얼마죠? 1, 0이면 지수 부분은 1이 되고 1, 0이니까 결국 요거는 1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또 fy의 1,0을 대입하면 y가 0이면 이제 지수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1이 되고, 여기도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둘 다 1이니까 x 빼기 1 y만 남고, 그리고 f 또 하나 구해야 될 게 f 1,0을 구해야 되네요. f 1,0은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자, 이 역시 1이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1 이렇게 돼서 저평면은 또는 선형근사는 x 더하기 y 라는 이런 평면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 평면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g는 x 더하기 y라는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형화를 해라, 뭐 근사를 해라 라고 하니까 지금
fx, y라는 이런 공면은 1,0 부근에서는 대체로 x 더하기 y라는 평면과 굉장히 유사하다. 어디서? 1,0 부근에서 근사값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1,1과 마이너스 0,1에서 근사값을 구하라. f 1,1, 마이너스 0,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불편한데 근사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선형근사를 이용하면 되죠. 자, x는 1,1, y는 마이너스 0. 그래서 1, 근사값을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한번 f 1,1에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으면 x에 1,1 곱하기 엑스포넨셜 1 곱하기 마이너스 0,1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하면 진짜 자세하게 계산하면 0.98542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거의 1에 근접하니까 사실 1을 근사값으로 봐도 뭐 참값은 아니지만 충분히 괜찮은 값으로 저희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변수 함수의 전미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변수 함수 편미분은 쭉 지금까지 다뤄왔는데 전미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 용어를 좀 이해하려고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우리가 많이 배운 일변수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죠. 뭐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배운 함수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 6에서와 같이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어떤 점 a와 a 더하기 델타 x 사이에 y에 대한 증분을 델타 y라고 한다면 그쵸? 델타 x 사이의 증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가 델타 y겠죠. 그러면 당연히 a 더하기 델타 x에서 함수값에다 fa라는 함수값을 빼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사실 이 접선의 기울기에 델타 x를 더하는 것은 요만큼은 접선의 기울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에서 델타 x를 곱하는 것은 사실 요 dy 요만큼은 dy 값입니다. 요 그림에 보이는 요만큼이죠. 그죠? 요만큼. 근데 사실 요만큼의 값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미분의 정의할 때 썼던 E1, E2라는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에 E1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값만큼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이 근사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에러만큼, 오차만큼을 더해주면 요만큼이 바로 여기서 요만큼이 E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직선은 함수 fx에서 일종의 선형근사고, 그죠? 선형근사고 A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직선은 이 원래 곡선을 대표하기에 되게 값이 차이가 커집니다. 따라서 델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곱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식에서 델타 x가 0으로 근접한다.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0으로 근접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델타 x가 0으로 근접하면 실제로 e가 0으로 가죠. 위에 미분의 정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쵸? E1, E2도 0으로 근접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델타 x가 아주 지금 A에 아주 그 입실론 근방 또는 굉장히 근접한 극한적으로 근접한 요 안에서는 사실 델타 y가 델타 y 값이 거의 dy 값에 수렴하게 되죠. 극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럴 때 델타 y는
극한값은 dy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델타 x는 여기서 항상 본 바와 같이 dx랑 같은 값입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델타 x 값은 dx라는 값과 동일한 값이고요. 네, 그래서 이 식을 델타 x로 나눠주면 델타 y는 f'a에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 식에다가 델타 x가 0으로 보내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리미트를 0으로 보내면,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이 0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f' 지금 미분을 해서 a를 대입한 값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dx분의 dy에 이 값에다가 a를 대입한 것이죠.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dx분의 dy는 사실 f'a라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dy는 f'a 곱하기 dx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dx라는 이 값은 0이 사실 0으로 접근하나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dx를 곱하면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걸 이미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부터 저희는 이미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변수 함수로 넘어오면 아까도 보여드린 이제 그림과 같은 그림인데, 사실 요 저평면, 이 주어진 공면에 a, b에서 저평면을 구한 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델타 x와 델타 y가 0으로 둘 다 가게 되면 사실상 이 a, b에 굉장히 근접한 이 영역에서는 아까 dg라는 요 크기는 거의 저평면의 dg 요 크기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 델타 y가 0으로 가서 델타 g는 어디로 수렴하냐? dg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변수 함수의 미분이라고 정의했고, 실제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델타 g가 dg로 g의 증분이 dg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델타 g가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 x에 관한 미분계수에다가 델타 x, y에 관한 미분계수의 델타 y에다가 e1 델타 x, e2 델타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게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델타 x와 델타 y가 0으로 가면 결국 델타 g는 dg로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dg로 가는 것이죠. 얘가 0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fx의 a, b에 dx로 접근하게 되고, fy의 a, b에 dy로 접근하게 되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것은 이 g는 fx, y라는 이변수 함수가 a, b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데, a, b라는 것은 이 정의역에서 어떤 정해져 있는 점으로 볼 수 있지만, a, b가 여길 수 있고 여기를 a, b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a, b가 고정된 어떤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 b라는 것은 실제로 여기 숫자를 뭐 1,2라고 넣을 수도 있고 1,1이라고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사실 a, b는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사실 1,b가 아니라 x, y라고 놔도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편미분계수를 편도함수라고 놔도 큰 무리가 없죠. 생각만 바꾸면. 그래서 지금 dg라는 게 이런 식으로 편도함수에 dx를 곱하고 y에 가는 편도함수에 dy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이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보면 라운드 g, 라운드 x라고 표현할 수 있고 dx 이 부분은 라운드 g, 라운드 y라고 표현할 수 dy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것을 전미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전미분의 약간 어떤 기하학적 의미는 저평면에서 살짝 떨어진 dx, dy만큼 살짝 떨어진 요점에서 y좌표가 g 좌표의 높이가 얼마만큼 증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의 편미분계수의 기울기죠. x축 방향의 어떤 기울기에다가 그만큼 x 방향으로 이제 증분 곱한 거.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g좌표가 높아지는 양, y가 변할 때 g좌표가 높아진 양을 다 더하면 사실 dg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전미분이라고 dg를 전미분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자, 전미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서 배운 저평면 근사랑 큰 다른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동일한 얘기고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개념을 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